안녕하십니까. 전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질문이 사회문화가 논술에 도움이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더불어서 학과목 전체 특성들이 논술에 어떤 도움이 되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사회문화 보면은요, 그 기능론, 갈등론으로 이렇게 첨예하게 이렇게 표로 나타나고 표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기능론, 갈등론을 정확하게 알면 두 가지 관점으로 글을 독해를 하고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논술은 이 가운데 이 기능론으로도 볼 수 있고 갈등론으로 볼 수 있는 사례를 요 사례에서 기능론 요소를 어떻게 뽑고 갈등론 요소를 어떻게 뽑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기능론 측면에서 갈등론을 보고 갈등론 측면에서 기능론을 보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 사회문화도 충실하게 공부를 하면서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문제와 사회 집단의 문제, 사회 명목론, 그 다음에 사회 실질론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사회문화의 특징은 다양한 사례들이, 구체적인 사례들이 어느 이론에서 쓰이는 사례인가를 공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문화가 논술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과목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보시면 법과 정치에서 기본권인 자유권과 평등권의 관계, 더 나아가서 실질적 평등, 형식적 평등, 실질적 자유, 형식적 자유, 통치 구조의 문제, 그 다음에 이 법의 3구조인 정의와 법적 안정성과 합목적성의 관계,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법정도 실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 경제 문제에서 자유주의, 이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자유주의냐, 수정자본주의냐, 또 그 너머의 신자유주의냐, 이런 것들처럼 이게 이 문제 자체가 어느 파트에서 나왔느냐에 따라서 필요한 영역이 다 다릅니다. 자, 윤사 같은 경우에도 학자들이 이론을 공부를 하거나 또 이렇게 소크라테스에서는 학문이 무엇인가 정의를 하고 플라톤은 이렇게 이유원론으로 나왔고 이거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론론으로 합쳤는데 이렇게 두 가지 장점을 꺾어서 절충하는 이런, 그럼 정반이고 합이고 이게 또 반이 나오면 또 이게 합을 만들어 가는 과정, 이런 과정 자체에서도 윤사를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역사 같은 경우에는 역사관이 순환적 역사관이냐, 직선적이냐, 관념적이냐, 아니면 실증적 역사관이냐에 따라서 이 역사관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글을 읽어내는데도 그 관점에 따라 읽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특히 역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 성립, 발전, 전성기, 쇠퇴의 과정과 이유들, 이런 시간적인 순서로 글을 분석하고 읽어내는 것에 강점이 있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비평의 관점이 있잖아요. 절대론적 작품 관점에다가 작가주의, 시대 비평, 독자 비평, 신화나 원형 비평, 이런 비평들을 활용해서 어떤 텍스트를 읽어내는데도 굉장히 큰 강점이 있고요. 특히 비문학 구조를 보면 글을 쓸 때 한 단락을 어떤 식으로 구성해서 만드는지를 자꾸 샘플로 보기 때문에 이 논술 공부를 하면서 비문학 점수가 굉장히 향상을 하는 경우를 많이 이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영어도 그렇죠. 어떤 단락을 예시를 하거나 어떤 그 영어 구조, 그러니까 문장과 문장들이 이제 한 12개가 되는데 영어 구조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한 단락이 한 단락처럼 보이지만 이걸 끊으면 4단락은 혹은 3단락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 단락 간의 관계를 공부를 하게 되면 굉장히 논술에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간단하게 지금 제가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논술에 도움이 되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찾으시려면 첫 번째는 이렇게 목차를 학습하시고요. 제가 유튜브로 찍어놓은 목차 학습법 찾아서 동아쌤 목차 학습법 이렇게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학습 목표를 읽으면서 학습 목표의 정답을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놨냐를 보면 논술 개념에서의 기본적으로 논술을 출제할 때 확인하는 소재들을 보실 수 있고요. 특히 어떤 그 사례들이 나왔을 때 이 사례들이 관련된 이론이 뭐냐, 종합된 이론. 예를 들어서 1차 집단, 2차 집단은 왜 분류하고 이런 것들의 애매한 경계 속에서 이걸 나눴을 때의 실익이 뭐고 왜 그렇게 나누냐 라는 식으로 어떤 게 보통 그렇잖아요. 선택지 문제가 있고 선택지가 이렇게 1, 2, 3, 4
O가 나오면 이런 것들이 어떤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출제됐고 왜 무엇을 물어보려고 출제됐냐 이렇게 공부하는 것처럼 사례들을 가지고 이론을 역추적해보는 것. 근데 보통 수학 같은 것도 공식이나 이론을 가지고 문제를 적용하는데 문제를 거꾸로 이렇게 개념을 보강하면서 개념 보강, 개념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공부법과 마찬가지로 논술에서도 이렇게 사례에서 이론을 추적하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제 기본적인 용어는 심화되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역차별이 왜 생겼냐? 그러면 평등인데 소수자를 보호를 위해서 차별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역으로 차별을 느낀다라는 정의를 하게 되면 이 평등을 실현하는 방법, 이유, 한시법 등 여러 가지들의 소재들을 이론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용어들을 정확하게 해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질문하신 것처럼 사회문화가 논술에 도움이 됩니까? 아니죠. 전반적인 그 고등교육 자체가 논술에 도움이 되는데 그거를 한꺼번에 확인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목차 중심으로 생각을 하시고 특히 A와 B가 이렇게 나왔을 때 A와 B가 동시에 있는 것들이 있을 때 A의 측면과 B의 측면을 몇 대 몇으로 그렇죠? 몇 대 몇으로 봐야 하고 왜 그런가 라는 걸 중심으로 보셔야 합니다. 때문에 공부를 하실 때도 이렇게 표로 나누어져서 이게 A 측면과 그 반대에 B 측면이 있으면 이 B를 볼 때 A가 아닌 측면으로 확인하셔야 되고 A를 볼 때 B가 아닌 측면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A와 B에 대한 자신의 생각들, 그쵸? 생각들을 나는 이거를 몇 대 몇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자주 해보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지금 질문하시는 사회 문화가 논술에 도움이 됩니까? 라는 거에 대한 포괄적인 답변이었습니다. 대전 둔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